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년 만에 10년치 연봉을 번 소심남의 홀로 서기, 편안하게 직장 탈출하기,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혼자 일하고 싶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달이라는 웹소설가가 지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책 아주 초반에 나옵니다. 1년 만에 10년치 연봉을 번 소심남의 홀로서기, 편안하게 직장을 탈출한 한 남자 이야기. 나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항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선택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수의학을 전공했다. 11년의 긴 방황 끝에 30이 되어서야 졸업했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취직이 잘 될 만한 직종을 선택했다. 결국 나는 직장인 우울증에 걸렸다. 뭐가 문제였을까?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취업률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었지만 빨리 취직하기 위해 첫 직장은 제약회사 영업직을 선택했다. 고민 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선택의 끝은 언제나 방황이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문득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살다가는 40대, 50대가 되어도 계속 방황할지 모른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긴 고민 끝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 무엇이든 세상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자.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했다. 내 성향은 무엇인지, 욕구는 무엇인지, 흥미는 무엇인지, 강점은 무엇인지. 책을 보고 심리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돌이켜 보았다. 내가 원하는 삶이 조금씩 그려졌다. 혼자 자유롭게 일하며 동시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 그리고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삶. 하지만 지금 내 모습과 원하는 삶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에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혼자만의 조용한 도전. 그러나 나는 계속 이어나갔다. 해야 했으니까.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40대, 50대에도 방황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한번 휘리릭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ADHD 진단을 받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책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위로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책이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혼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 인생인데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ADHD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도 다시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설득해서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께 제가 다른 일을, 혼자 하는 일을 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묻고 승인을 받고 겨우 나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나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나는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했고 그런 사회의 요구와 흐름을 거부할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매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볼 정도면 많이 팔린 유명 작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이니 아마 저보다 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았을 것입니다. 남자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저도 이 사람처럼 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원만한 성격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약한데 강한 척,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척 무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는 심지어 내 정신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에 나보다 더 사회생활을 짧게 하고 더 고통스러워서 살려고 자신을 분석하고 혼자 하는 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 말이 아니라 사람들과 덜 접촉하는 글로 하는 일을 찾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10년치 연봉을 벌었다니 1년에 5억에서 10억을 번 모양입니다. 이 책에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위로 자라지 않고 뿌리만 키웁니다. 그러나 5년째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15m 이상 자랄 정도로 무섭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메달은 글쓰기라는 콘텐츠를 찾기 전까지는 3년, 그것으로 돈을 벌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농사도 3년은 버티면서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꾼의 마음으로 메달은 버티면서 길을 찾은 것이고 계속 모색을 한 것입니다. 답을 알지 못한 채로요. 저도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글쓰기를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맞고 나는 글 쓸 때에만 나 자신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음식을 만들고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즉시 시행해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번역일은 하기 싫으면 거절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면 누워서 쉽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보내면 다시 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싫어하는 일도 마음에 없는 일도 책 잡히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저는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요구만 했고 저는 거절하고 저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퍼졌고 메달과 마찬가지로 직장인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월든에서 소로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수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심하게 돌보았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학대하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가족들이 나에게 대하듯 대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은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지와 사랑으로 부잣집 딸이나 된 양 하고 싶은 일을 한가하게 많이 하고 많이 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산책을 하고 매일 반신욕을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저는 부잣집 딸이 된 기분입니다. 모소대나무. 직장생활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글 쓰는 일을 하는 작가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직장생활, 정규직, 사회에서의 활동 이런 가치로 나를 보고 때때로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 것이 사회생활이고 10명 중 8명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같이 약한 사람은 더 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하기보다 내 것을 10년, 20년간 매일매일 작게 쌓아가고 싶습니다. 내 집을 매일매일 한 칸 한 칸 스스로 쌓아 올리듯이 블로그에 매일 글을 쌓아 올리고 형편없는 컨텐츠이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쌓아 올리고 내 책을 써내려가고 그것을 만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권력과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 기반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생긴 대로 결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해 말인가 그 다음 해 초에 블로그를 개설했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거나 적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100명의 방문자는 너무 높은 벽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도 없이 2, 3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한 달 만에 100명이 넘고 바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2, 3년 전에 쓰다 말다 한 경험이 없었다면 심리적인, 물리적인 장벽을 바로 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모소 대나무에 뿌리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온라인 세상에 컨텐츠를 쌓고 수익을 낸 경험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갈 용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유튜브 채널은 처음 블로그를 만들 때와 비슷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신체도 약하고 크게 매력 있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적어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불안도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배려할 겨를도 없이 이 말 저 말 쏟아내어서 저의 불안도를 낮추기 바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적인 능력은 있고, 그리고 더 다행히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을 불식하려고 깊이 인물이 될 정도로 많은 말을 했던 것이 나를 죽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말과 글의 표현력을 길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는 뒤에서 말로 글로 씹었습니다. 인간서 세용지마라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달의 이 글이 저는 너무나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